우리는 지금까지 머신러닝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에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한 순서로 우리가 가장 먼저 XOR 문제를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전에 배웠던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우리가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뉴럴넷이 어떻게 이 XOR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가 뉴럴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경망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과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 익스큐션 기반의 코드로 우리 어떻게 뉴럴넷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코드로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모두를 위한 딥러닝의 김성원 교수님의 강의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작성을 하였고요. 시즌 1에서 교수님께서 워낙 설명을 쉽게 잘 해주셔서 이번 강의는 전체적으로 김성원 교수님의 강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x의 값을 넣으면 실제 리니어한 펑션을 통해서 특정 이런 세타 x 값이 나오게 되죠. 이 값은 이런 실수의 값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이 로지스틱 펑션을 통해서 우리는 1과 0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0과 1의 값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실제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이와 0과 1의 값들을 이렇게 클래스로 구분해서 특정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뒤에서부터 설명드릴 이 XOR과 관련한 이 뉴럴 네트워크는 실제 이 하나의 이 컴포넌트 자체가 뉴럴 네트워크 하나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코스트 펑션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과 0의 값에 이 코스트 값을 가장 감소하는 이런 같은 수식을 이 로그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XOR 문제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XOR 데이터 자체는 여기 보시다시피 값이 같을 때는 이렇게 0으로 출력되고 다를 때는 1로 출력이 되고, 실제 이 값 자체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보일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x 값을 실제 여기다가 값을 x1, x2를 넣었을 때 이 리니어한 펑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로지스틱 펑션과 디시전 바운더리를 통해서 우리는 0과 1의 값으로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요. 실제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값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로지스틱 펑션에서는 한계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XOR 문제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으로 0과 1의 이 XOR 값을 구분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두 개로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거 한번 시도해 볼까요? 이 강의는 예전 시즌 1에서 김성훈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요. 간단히 요약해서 이 하나의 이 그림으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간단히 하나만 살펴보면, 예를 들어 0과 0의 값을 넣었을 때 이 y1 값, 즉 이런 모델이 이런 값이 있을 때 여기 이제 0과 0을 넣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8이 나오니까 y1은 0이 나오고, 역시나 이 모델에서도 0과 0을 넣으면 당연히 3이 나오니까 이 1의 값이 나오고, 여기서 나온 출력 값을 다시 이렇게 여기다 넣는 거죠. 이 모델에다가 넣으면 당연히 이제 0과 1을 넣으니까 0, 1을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5니까 0이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번의 단계를 통해서 두 번을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XOR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우리는 보시다시피 이 하나의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하나의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또 하나의 로지스틱 리그레션, 즉 이 세 개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XOR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세 개를 나타낸 것을 보다 좀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 하나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리니어와 이제 로지스틱 펑션 그리고 디시전 바운드 이런 수식으로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 있죠. 또한 하나의 또 로지스틱 리그레션, 즉 이렇게 세 개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우리는 이 XOR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것은 이렇게 두 단의 레이어가 쌓인다고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투 레이어 뉴럴 넷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역시나 이 수식 자체를 전체적으로 텐서플로우 코드로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리니어 펑션을 넣어서 그 후에 로지스틱 펑션을 넣고, 이 나온 값과 똑같이 이 나온 값이 당연히 여기 레이어 1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태워서 레이어 2, 즉 여기서는 레이어 2가 나오겠고, 그럼 여기서 나온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합쳐야겠죠. 값이 나온 값을. 그래서 여기서 레이어와 레이어 2를 합친 것을 역시나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수식을 넣어서 똑같이 시그모이드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태워서 값을 구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린 이 뉴럴넷, 이 텐서플로우 코드 자체가 바로 여기서 설명드린 이 전체적인 수식과 일치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이 레이어, 이 그림과 같죠? 텐서플로우 코드로 구현했던 이 수식 자체를 결국은 우리가 이 벡터라는 단위로 봤을 때 이 두 개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값을 합칠 수가 있는데요. 즉 여기에 있는 웨이트 값을 이렇게 합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웨이트 값을 이렇게 합침으로써 우리는 하나의 컴포넌트로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즉 결국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두 개 더해서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고, 결국 이게 바로 투 레이어 뉴럴넷이 되는 거죠. 역시나 이것도 텐서플로우 코드로 앞에서 설명드린 코드를 좀 더 요약해서 보시다시피 이 웨이트 값의 쉐이프가 이제 두 개의 열로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나온 이 기존의 똑같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 나온 값을 똑같이 한 번 더 넣어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뉴럴넷으로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합침으로써 이 뉴럴넷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뉴럴넷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의 뉴럴넷이 여기서 보시면 리니어한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나온 값과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뭐 시그모이드와 같은 값을 줘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만들듯이 이게 바로 하나의 뉴럴넷이 되고, 이 하나가 결국은 여기에 있는 하나의 이 동그라미 값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뒤에서 설명할 이 RNN과 뭐 LSTM 그리고 뭐 오토인코더 등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우리만의 뉴럴넷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를 코드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호출을 하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 2.0에서 디폴트로 들어갈 이거 익스큐션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정한 데이터 결과값을 얻기 위한 이 랜덤 시드 값을 선언해 주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텐서플로우 버전을 확인하기 위한 버전인데, 예,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테스트할 이 X 데이터, 즉 XOR을 구성한 오른쪽에 보이시죠? 즉 0,0은 이 값, 그리고 1,1은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라벨 자체가 이게 0으로 표현되고, 다른 라벨 두 개는 여기 파란색과 같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가 결국은 이와 같은 1의 데이터가 표시되게 되고, 결국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제 텐서플로우의 데이터 API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은 실제 여기서 이제 인티저 값으로 선언한 것을 우리가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을 이제 연산하기 위해서 이 플롯 값으로 이렇게 캐스팅 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실제 모델에 쓰일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을 이제 앞에서 그 설명드린 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컴포넌트를 세 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가 결국은 웨이트 1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웨이트 값과 이 역시 여기도 각각 바이어스를 포함되겠죠. 웨이트 2 값과 바이어스 2, 그리고 여기는 바이어스 1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웨이트 3, 바이어스 3, 즉 여기서 학습시킬 이 모델에 대한 이 웨이트 바이어스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실제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성하고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 즉 모델의 값을 선언을 했어요.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실제 뉴럴넷을 이렇게 그릴 건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컴포넌트 3개, 즉 우리가 앞에서 선언한 이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1, 2, 즉 이게 W1, 바이어스 1, 그리고 W2, 바이어스 2가 되겠지. 이 두 개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실제 우리가 이 그림대로 이렇게 그려보면 뉴럴 네트워크를 보다시피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이렇게 붙여서 레이어 3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린 역시 마지막에 결국 이 시그모이드 펑션, 즉 이 우리가 원하는 이 하이파시스를 이렇게 리턴 받을 수 있고요. 그 후에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로스 펑션은 실제 이렇게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선언하고 이 러닝 레이트 값을 준 후에 실제 어큐레시 값을 출력하기 위한 이와 같은, 즉 0.5를 기준으로 우리가 1과 0을 출력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선언하고요. 각각을 이제 구하기 위한 어큐레시 값을 이렇게 리턴을 하게 돼요.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이 그레디언트 값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실제 이제 학습시킬 이 모델의 값들, 즉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을 이렇게 선언을 하게 돼요.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뉴럴 네트워크와 로스 펑션,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값들이 넣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실제 값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오른쪽과 같이 이제 이 값이 이렇게 출력이 하게 되고, 매 이터레이션만마다 로스 값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최종 결과 값도 역시 여기서 테스트 값을 이렇게 찍어보면 실제 이렇게 테스트 값이 정확히 맞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에 반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값을 이렇게 출력하긴 했지만 실제 이 로지스틱 펑션에서는 보다시피 이렇게 매 학습 과정에서 로스 값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값 자체를 다 테스트 값을 찍어봐도 이제 50%밖에 못 맞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전체 코드는 여기 URL에 여기 클릭해서 가보시면 실제 직접 구현해 볼 수 있고 돌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뉴럴넷에 대해서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 XOR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이와 같이 선형적인 이 선직으로 인해서 데이터 값을 이렇게 잘 구분해내지 못하는 경우로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우리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여러 개로 쌓아서 이 두 개의 뉴럴넷으로 만들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XOR 문제를 이렇게 잘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결국 우리가 이 뉴럴넷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인공신경망과 같이 여러 개의 인공신경망들이 이렇게 쌓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여러 이런 뭔가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고요. 결국 이것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CNN과 RNN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요약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하면서 이 0과 1의 사이의 범위를 가지는 시그모이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시그모이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점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 렐루를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